됐다. 오케이. 진행해 주십시오. 자, 요번에 15회죠? 15회. 네, 15회 책 대리는 부의 본능이라는 책으로 맞습니다. 이게 왜 좌우가 바뀌어서 나오지? 어쨌든 부의 본능이라는 책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요번에 내가 선정을 했잖아? 선정한 이유는 어쨌든 우리가 이제 사람 중반을 지나가면서 재테크에 대한 어떤 마인드셋이 필요한데 우리가 관련 지식이 전무한 상태에서 전무하지. 전무한 상태에서 이제 어떤 아주 기초적인 마인드를 조금 함양할 수 있는 책이 아닐까 해서 선정을 해봤다는 거죠. 그리고 읽어보니까 어떤 별점, 내 맘대로 별점은 어땠어? 가독성 5점. 5점. 엄청 쉽지? 읽기 쉽지? 엄청 쉽고 정말 옆에서 그냥 야. 친한 형이 야. 얘기해준 식으로 되게 편하게 읽혔고, 그리고 이 내용적인 부분에서는 나는 5점 주고 싶어. 5점. 5점. 왜냐면 나도 재테크 책을 그래도 안 읽어본 건 아닌데 이게 새로운 관점을 나한테 제시를 해줬고, 그리고 뭔가 단순히 지식을 전달해 준다는 것보다는 정말 이렇게 뭐랄까 자신이 실제로 경험해보고 느꼈던 것을 솔직하게 얘기해 주는 점에서 진실성도 좀 느껴졌고, 뭐 그런 부분에서 내용 괜찮았다라고 판단이 되더라고요. 다행이네. 나는 약간 우려를 했어. 조금 너무 쉽지 않나.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구체적인 어떤 지식은 사실은 좀 없잖아. 그렇지. 어떤 방법론을 제시해 주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반인들이 왜 계속해서 재테크에 실패하는가에 대한 원인을 이 사람, 그치. 이 저자의 관점으로 설명을 풀이를 했더라고. 이제 그거를 어떤 우리 인간의 본능에 의해서 우리는 실패할 수 없게 설계되어 있다. 그렇지. 그게 이 사람 생각인 것 같아. 맞아. 그래서 조금 전반부를 그러면 네가 조금 한번 서머리 그럴까? 해줄까? 그러니까 어쨌든 영도 너도 앞에서 소개를 해줬지만 우리가 이 사람이 얘기한 것처럼 오랜 시간 동안, 다시 말해서 원시 시대부터 수렵, 채취, 뭐 그때 시대부터 우리가 진화해 오면서 갖추게 된 그런 본능이 이 자본주의 시대에 부를 축적하는 데는 오히려 장애 원인이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맞아. 그래서 소위 말해서 돈을 잘 벌기 위해서는 그동안 우리의 몸속에 갇혀져 있는 그런 DNA를 바꾸고 어떤 그런 본능에 역행하는 그런 어떤 노력을 해야지 우리가 그것을 극복할 수 있고 부를 축적할 수 있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자가 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우리가 본능에 따라서 살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앞부분에 이제 실전 투자기 이래가지고 이제 자신이 생각하는 어떤 부를 추정하는 방법에서 쭉 나와 있는데, 그걸 내가 그냥 기억나거나 좀 인상 깊었던 거 위주로 말하면 결국은 그냥 월급쟁이로 돈을 벌어서 그걸 가지고 적게 소비를 하고 저축을 해서 부자가 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안 돼, 뭐 심하게 말하면 그렇게 해서 부자가 될 수 없다. 불가능하다. 여기서 또 생각나는 게, 이 사람이 초반에 머릿말에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 자신도 정말 단칸방 하나로 시작을 했다. 근데 정말 아침에 출근하는 것이 죽도록 싫었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 투자를 해 가면서, 최종적으로는 아끼고 해가지고 투자를 잘 해가지고, 결국 50억이라는 큰 돈을 손에 쥐게 되었고, 그 이후로는 바로 캐나다로 이민을 가서, 진짜 자식 교육에 올인을 했고, 나머지 시간에는 자기를 위한 시간을 와이프랑 같이 보냈다. 너무나 행복한 시간을 살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맞아. 그런 의미에서 결국은 투자를 해야지 부를 축적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를 위해서는 우선은 기본적으로 어느 재테크에나 말하지만 종잣돈이 필요해.
종잣돈이 필요한데 그 종잣돈을 모으기 위해서는 아까 말했던 대로 본능을 억제하고 어쨌든 그런 쾌락이라든지 뭐 등등 뭐 과시라든지 뭐 안주하는 것 그런 것들을 다 본능을 억제하고 극복해서 종잣돈을 만들고 그거를 땅이든 주식이든 뭐든 독점적인 것에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그거 반드시 그것만이 갖고 있는 어떤 유일한 그것 그래서 그런 거에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 그리고 이 방금 말한 실전 투자기에서 되게 인상 깊었던 문구는 이게 뭐였더라? 손자가 얘기한 것 중에 지배하는 것은 나에게 달려있다. 그렇지. 그러나 이기는 것은 상대방에게 달려있다. 25쪽에 나오거든. 맞아. 그래서 투자에서 손해보지 않은 것은 나에게 달려있고 내가 컨트롤할 수 있지만 투자에 성공하는 것은 통제 불가능한 변수들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 근데 이게 진짜 투자에도 맞는 얘기지만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도 맞는 거야. 맞아. 내 인생도 인생 마찬가지고 뭐 모토 중에 하나가 스포츠도 마찬가지고. 이기려고 하게 되면은 이게 굉장히 더 오버페이스 하게 되고 또 조바심 나게 되고 근데 결국에 그 이기는 어떤 요소들을 보면은 결국 되게 외부적인 요소들이 많다는 거지. 결국 근데 어떠한 상황에서든 포기하지 않고 지지하는 것은 나에게 달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맞아. 그게 인생을 살면서도 되게 중요한 내용이더라고. 맞아. 돌이켜서 생각해보면 사실은 뭐 스포츠를 하든 게임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 그러니까 패배를 하는 순간에서는 결국은 내가 마지막에 포기를 했던 게 많았던 것 같아. 맞아. 시험을 치던지 뭐든 내가 끝까지 그걸 놓치지 않고 갔을 경우에는 뭐 적어도 목표했던 건 달성해왔던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뭐 진짜 간단한 예로 뭐 친구랑 뭐 위닝 11 플스 게임을 해도 내가 집중력을 놓치는 순간 지는 거거든. 맞아. 이 게임은 진 게임이다라고 내가 포기하는 순간 지는 거란 말이야. 맞아. 그런 생각이 좀 드네. 맞아. 그리고 이기는 것은 상대방에게 달려있다 이 말도 되게 겸손해질 수 있는 말이거든. 맞아. 내가 어디에서든 이겼고 뭔가를 득했을 때 이게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다라는 그런 어떤 겸손함을 찾을 수 있는 말이 이기는 것은 상대방에게 달려있다라는 내용인 것 같아. 쉽게 얘기해서 상대가 포기해버린 거지. 나는 그렇지. 그렇게 생각이 돼. 그런 생각이 좀 전쟁을 해도 지루하게 가다가 결국 상대가 무너졌을 때 우리는 이기게 되는 거지. 우리가 그치. 상대를 디피트 시킨 건 아닌 것 같아. 패배시킨 건 아닌 것 같아. 맞아. 맞지. 그래서 이거가 인생이든 이 재테크에서든 마찬가지로 내가 돈을 따려고 막 진짜 막 그렇게 욕심을 내는 것보다 내 자산을 지킨다는 의미로 이 투자에 접근하는 것.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 그래서 이게 이기려고 하면 조급해지니까 막 단타라든지 맞아. 금방 돈을 벌 수 있는 뭐 50% 수익률 막 이런 거에만 막 눈이 돌아가게 되는데 저자도 그런 것을 경계하는 거야. 그러니까 투자라는 것은 장기적으로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지지 않는 어떤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더라. 그리고서 이제 나오는 것이 진화 심리학으로 본 재테크 실패 원인 9가지가 나와. 아까 초반에도 얘기했지만 우리의 DNA 속에서는 그 수천 년 동안 진화해 오면서 갖고 만들어진 본능이라는 것이 있다. 근데 그것이 재테크를 실패하게 되는 원인이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것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신을 지키고 생활을 이렇게 유지하게 되는 그런 작용도 하지만 이 재테크라는 관점에서는 그것이 오히려 독이 되고 있다라고. 첫 번째 나온 것은 무리짓는 등의 라고 나와. 잠깐만. 병서가 잠깐만 중간에 미안. 이게 요렇게 한번 해볼까? 이게 보니까 책이 구성 자체가 3개의 챕터로 나눠져 있고 3개의 파트로 나눠져 있고 지금 하고 있는 그 파트 2가 사실은 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잖아, 그치? 맞아. 그러니까 이거를 파트 2에 그러니까 우리가 부자가 될 수 없는 본능 8가지 여기에 대해서 같이 하나씩 쭉 얘기를 해볼까 그러면? 좋다. 좋아. 너무 좋지. 어쨌든 시작은 네가 하되
쭉 계속 음. 이제 서로 얘기하면서 8가지를 계속 얘기하면서 지나가는 걸로 해보자. 아, 그래. 음, 알았어. 오케이. 계속 해줄게. 어, 그래서 여기에서는 어쨌든 무리짓는 거에 대해서 나오는데 음, 항상 우리는 다수가 하는 방향으로 음, 결정을 하고 따라가게 되어 있다. 음, 그게 본능이라는 건데 음, 그것이 투자에 오게 되면 음, 다른 사람이 막 살 때, 뭐 예를 들면 주식 같은 경우에 어, 다른 사람들이 막 사기 시작할 이제 막 한창 막 사귈 때 그때 무리지어서 들어가게 되면 이미 고점이라는 거고 맞아, 맞아. 다른 사람이 팔 때 또 그때 같이 팔게 되면은 그때는 이제 저점에서 팔게 되는 건데 맞아. 주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머리로 알고 있지만 바닥에서 사고 음, 머리에서 팔아야 되는 건데 음. 그거는 결국은 이 무리 짓는 본능에서 빠져나와야지 가능하다라는 맞아. 내용 예 있더라고. 아, 그리고 요 8가지의 그 본능 자체를 무리짓는 본능, 영토 음, 본능, 쾌락 본능, 근시안적 본능, 이제 손실 공포 본능, 과시 본능, 도사 환상, 마녀 환상, 결함이 있는 인식 체계. 요렇게 나눴지? 맞아, 맞아. 아 요렇게 맞아. 나눴고 나는 요거 맨 어? 처음에 무리짓는 본능을 볼 때 그거 음, 생각이 났어. 그 우리 이전 바로 전책이 그거였잖아. 그 원띵의 어 팔레토 법칙 무슨 기억나? 법칙? 팔레토 법칙이 그 80대 20, 20대 80 법칙 기억나? 팔레, 어, 맞아. 팔레트 법칙. 전 세계의 80% 부를 20%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맞아, 그래서 맞아. 인생의 모든 일은 그것에 이제 적용을 받는다라고 얘기가 되어 있었는데, 음, 이제 난 여기에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러니까 주식 시장이든 금융 시장이든 부의 시장이든 어쨌든 20%의 소수의 사람이 80%의 부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 예. 근데 우리가 본능적으로 따르는 거는 그 80%의 무리라는 거지. 근데 그렇지. 우리가 돈을 사실 벌려면 그 20%의 소수의 부자들을 따라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맞아. 못한다는 것 같아. 맞아, 맞아, 맞아. 어,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아주 사실은 간단하지만 진짜 명확한 그러니까 얘기인 것 같아. 맞아. 그래서 우리는 그 80%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음, 그러니까 인구적으로 80%에 속해 있고 부의 수준으로는 20%에 속해 있는 거잖아, 사실. 음, 그치? 그렇지. 이해되지? 그러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그 부자가 아닌 사람들이 움직일 때 따를 수밖에 없는 본능을 가지고 있는 상태인데 음, 실질적으로는 그 20%의 그 부자들이 움직이는 걸 따라야 된다 그렇지. 하는 맞아, 생각이 좀 들었어. 맞아. 음, 그러니까 내가 근데 진짜 주식을 해보면 그게 어렵더라고. 그렇지, 그렇지, 맞아. 어, 어렵지. 이게 어렵더라고. 그래서 뒤에도 나오지만 음, 어떤 자신만의 기준이 좀 필요한 것 같아. 어, 음, 어느 선, 주식 같은 경우에 언제 사고 언제 판다. 음. 뭐, 근데 근데 이게 이게 아까 너가 얘기했지만 그 20%의 사람이 우리 주변에 뭐 사실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고 그리고 그렇지. 실제로 그게 20%를 우리 따라 주변 이게 그러면 이게 되게 막연하더라고. 이게 알겠는데 음, 그러면은 어떤 거를 보고 그 20%의 사람들이 움직인 것을 캐치를 해서 나도 함께 동참을 한다는 건지 음, 그 20%의 움직임을 무엇을 보고 알 수 있는 건지 음. 그러니까 그런 고수들을 찾아 나서고 그런 사람들을 가까이 둬야 되는데 그런 것부터 우선은 어렵더라고. 기본적으로 그런 그 상위 20%의 사람이 내 주변에 없으면 주식 투자하면 안 되는 것 같아. 음, 그런데 이제 그거에 대한 지표를 예를 들자면 기, 뭐 주식 시장에서는 기관이나 외국인이나 이렇게 될 수 있겠지만 우리가 걔네들의 의사결정 판단을 선제적으로 알 수가 없잖아, 실시간으로. 그렇지.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주식을 보는 어떤 시각,
그리고 분석하는 방식을 우리가 스터디를 해야 되는 건데 음, 그거는 뭐 단기간에 되는 것 같진 않고 음, 음. 그래서 주식시장은 일반적으로 접근하면 그냥 음, 100점 100패인 것 같아. 음,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그런 거잖아. 그 독점하는 회사, 에 그런 투자를 거 해라. 맞아. 그리고 맞아. 망하지 않는 회사에 투자를 해라. 왜냐하면은 음, 뭐 거의 대부분의 회사는 망하기 때문에. 맞아. 그거 맞아. 뒤에 나오니까 한 번 더 보자고. 오케이. 음. 그다음에 나 또 이거 두 번째 음, 본능, 실패, 재테크 실패 원인에 해당하는 본능이 영토 본능의 오류에 음, 대해서 나오고 있어. 네, 요거 되게 인상적이었는데, 그러니까 어, 어, 결국은 돈을 벌려면 음, 기본적으로 사람들은 자신만의 구역이라는 걸 갖고 싶은 본능이 있는데 음, 거기에 또 오랫동안 이렇게 영위하고 싶은 본능이 있는데 사실은 돈을 벌기 위해서는 자주 이사를 다니면서 음, 좋은 지역으로 계속 점핑을 해 가야 음, 된다라는 내용이 나오더라고. 음, 그러면서 이 사람도 굉장히 수없이 많이 이사를 했었고, 음, 이 이사를 할 때마다 뭐 얼마씩 더 재산이 점핑이 됐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더라고. 맞아. 나는 약간 요 챕터를 통해서 어떻게 나는 이해를 하고 받아들였냐면, 음, 그러니까 이 책은 쉽게 얘기해서 종잣돈이 없는 사람이 서울로 진입을 하려면 어, 종잣돈이 큰 돈이 없기 때문에 계속 음, 갈아타면서 인서울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음, 결국은 경기도에서 강남으로 계속 이동하는 노력을 매주 해야 된다. 매주 부동산에 가야 음, 되고 입지를 분석을 해야 되고 혹은 지방에 산다면 집은 서울에 사놓고 지방에서 전세를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치. 있는데 어, 나는 그냥 결론적으로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집값이 비싼 데가 강남이잖아. 그렇지. 어, 처음 터를 잡을 때 강남으로 터를 잡아야 된다. 난 그 말로 들렸어. 그치. 그렇게 해야 그쪽이 왜 입지가 좋으며 왜 집값이 오를 수밖에 없으며 이것에 대한 시야가 생기고 거기에 음, 한번 들어가면 밖으로 나오지 않지만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건 어렵다. 이런 개념으로 난 좀 받아들였거든. 음, 맞아. 음, 그리고 진짜 실제로 음, 이게 살아가다 보면은 음, 한번 자기가 정착한 곳에서 너무 익숙해지고 음. 거기가 편하기 때문에 맞아, 맞아. 거기 벗어나서 새로운 곳에 산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리스크더라고. 맞아.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그런 쪽으로 생각을 잘 안 하고 그냥 안주하게 되는 경향이 많고. 맞아. 근데 진짜 돈을 많이 버는 그런 재테크를 많이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음, 실제로 이사를 하지 않더라도 음, 이렇게 많이 이렇게 돌아다니고 그런 쪽으로 많이 관심을 가지고, 또 분석하고 파악하고, 맞아. 그렇더라고. 맞아, 맞아, 맞아. 그리고 그리고 자신은 뭐 전세든 월세든 이렇게 외곽에 살더라도 음, 자신의 집은 서울에 이렇게 마련을 하는 사람도 많이. 금싸라기 땅에다가 꼭 한 뭐 비싼 집 하나는 사놓더라고 보니까. 음, 그렇지. 음, 그래서 진짜 너 말한 대로 음, 진짜 독점적인 거. 음, 그러니까 지방보다는 서울, 음, 서울보다는 강남, 음, 강남 중에 강남 또는 강북이라면은 강변을 끼고 있는 한강뷰가 있는 음, 그런 프리미엄이 있는 음, 집, 땅, 이런 쪽으로 투자를 하고 가는 게 맞는 것 같아. 음. 그래서 여기 70쪽에 보면은 약간 쉽게 적혀 있는 게 그래서 처음 마련하는 보금자리는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 아파트 음, 평수보다 중요한 것은 지역이다. 아파트 그렇지. 평수를 줄여서라도 유명한 지역에 사는 게 유리하다. 음, 일반적으로 지방보다는 수도권보다는 신도시와 서울이 좋다. 음, 둘째는 집값이 상대적으로 더 오를 가능성이 있는 아파트를 장만하라는 것이다. 그래서 추천하는 방법이 수도권 지역에서 집을 장만하되
집값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오를 수 있는 집을 사는 것이다. 뭐 이렇게 쭉 돼 있고 어, 그러면 어떤 아파트가 집값이 많이 오르는가? 이거 다 아는 얘기야. 재료가 있는 아파트, 개발 재료가 있는 아파트, 교통, 재건축, 쇼핑몰, 입주, 대기업 이전, 공공기관 입주. 근데 이게 진짜 웃긴 게 뭐냐면 이런 거 우리가 알잖아? 알고 있음에도 음, 이 책에서 말하는 맥락이랑 똑같아. 어제도 내가 친구 한 명을 만났는데 이런 이유로 집을 구했더라고. 그러니까 시어머니와 가까운 곳에 살고 싶어서 뭐 음, 저기 경기도 어디에 청약을 넣었는데 당첨이 돼서 구했다. 그러니까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재테크의 기준이 있고 그 다음에 생활 편의의 기준이 있잖아. 뭐 여러 가지 뭐 친구가 많이 살거나 부모님이 근처에 있거나. 근데 이제 사람이 감정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런 쪽으로 많이 결정을 하게 되나 봐. 와이프가 뭐 시어머니랑 아니, 어머니랑 같이 있고 싶다. 그래서 그냥 그쪽 근처에 청약을 했고 그쪽에 이제 터를 잡게 된 거지. 그럼 이제 그 친구는 거기서 5년 너도 마찬가지잖아 지금 지금 그치. 그쪽에 있는 거고. 근데, 그러니까 근데 그것도 어, 진짜 이게 우리가 어, 약간 이게 자본주의에, 나 어저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어, 자본주의에 살면서 어, 누구에게, 자본주의란 누구에게나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이 자본주의 사회인데, 내가 그 기회를, 어, 내 기회를 그냥 차버리고 아예 뭐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은 되게 어리석은 것이 아닌가, 아까운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러니까 음, 예전에 귀족 사회나 뭐 그런 봉건 사회에서는 음, 그 좀 위계라는 것이라든지 음, 아니면 계급이라는 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음, 내가 아무리 돈을 아니 내가 그 뭔가 이렇게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제한적이고 한계가 있었는데 음, 지금은 그런 기회가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데 음, 관심을 갖지 않고 나와는 다른 거다, 나는 할 수 없는 거다라고 치부해 버리면서 음,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기회를 내 스스로 음, 차버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살다 보면은 이게 부에 관심을 갖고 거기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생활하다 보면 이게 자기가 생각한 대로 보인다고 이렇게 그런 쪽으로 많이 좀 정보도 많이 듣게 되고 또 하게 되는데 아예 그냥 생각을 안 해버리면 뭐 전혀 그런 정보가 기회가 오거나 정보를 듣더라도 그거를 자기 것으로 아니면 자기가 이게 그런 걸 활용할지 못하게 되더라고. 그래서 이 책 첫 단에 나왔던 게 그런 얘기잖아. 이제 부에 대한 나쁜 인식을 버려라. 그렇지, 맞아. 돈이 있으면 인생이 힘들어진다. 뭐 혹은 음, 부자들은 다 나쁜 사람이다. 뭐 그런 음, 생각을 버리는 게 일단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던 게 좀 음, 기억이 나네. 음. 근데 그러니까 너, 돈을 많이 버는 건 좋은 것 같아.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쓰고 어떻게 버냐에 그냥 나쁘게 벌지 않고 정말 올바른 방향으로 자본주의 사회에서 우리가 허락하는 그런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음, 투자해서 내가 그걸로 왜? 그걸로 음, 내가 많은 부를 또 축적하면 그게 마치 하나의 나의 성과가 되는 거고 음, 하나의 또 성취감이 되는 거고 음, 그걸로 또 더 다른 많은 사람을 도와줄 수 있고 또 좀 더 이렇게 여유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은 좋은 게 아닌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치. 근데 우리가 스스로 그런 기회를 아예 이렇게, 음. 어, 어, 관심을 안 가지니까 그런 기회조차도 우리가 잡지 못하는 거고, 아, 왔다고 해도, 영석아, 너 그 생각이 혹시 그 책 읽으면서 든 거 아니야? 개인주의자 선언? 어, 이게 왜? 아니, 나도 어제 개인주의자 선언 저 책을 샀거든. 너가 어, 추천해줘서. 그 초반에 한 50페이지 읽었는데 책 괜찮더라고. 음, 근데 그 전반부에 차지하는 많은 내용 중에 하나가 왜 우리는 불행한가에 대한 얘기잖아. 음, 음, 근데 그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수직적인 사회. 그러니까 경쟁을 해야만 하는 그치.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집단 사회의 어떤 특성, 음, 집단주의적인 특성, 그리고 그것과 수직적인 어떤 경쟁을 해서 나래비 세우는 그냥 무한 그렇지. 경쟁을 하는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 그렇지. 같더라고. 음, 근데
나도 그거 보면서 아 진짜 나도 그렇게 살아온 것 같아. 죽을 때까지 자기 개발해야 되는 삶의 세상 속에 살고 있잖아. 맞아요. 이 대중 속에 묻혀서. 근데 그게 맥락이 조금 비슷한 것 같아. 내가 이 자유경제 체제에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부를 축적하는 목적과 그 기준이 명확하다면 음, 상대적으로 누구보다 돈이 많고 적은 게 아니라 내 그치. 기준에 맞게 투자를 해서 내 기준에 맞게 성공을 하는 그런 어떤 작은 성공 체험들이 쌓여간다는 게 오히려 내 음, 삶의 의미가 될 수 있다면 그렇지. 그런 의미가 되는 것 같아. 맞아. 그런 어, 거야. 돈을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고, 부를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고, 음, 그렇게 추적하고, 또 성취하는 게 얼마나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좋은 어떤 경험이고, 그러니까. 재산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러니까 기회가 균등한 상태잖아,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의 종잣돈이 없는 거는 조금 그렇지. 슬픈 이야기인데 음, 그것을 뭐 주식시장에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건 누구나 평등하게 돼 있는 상태인 거잖아. 그렇지. 맞아. 정보는 사실 불평등할 수 있어. 하지만 그렇지. 음, 그것을 선택하고 말고는 음, 우리의 자유 속에 있는데 음, 여기서 말하는 내가 생각난 게 지금 뭐냐면은 그 부자가 되는 것 중에 중요한 게 하나 실행력이다라는 얘기가 있잖아. 실행. 나는 그걸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보통 이런 재테크에서 실행력은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경우가 많아. 돈이 있어도 쓰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다. 하지만 음, 나는 이걸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투자를 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다. 나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내 본능을 억제할 수 있는 실행력, 음, 자기 통제력이 필요하다. 난 약간 그렇게 해석을 했어. 누구나 음, 종잣돈이 생기면 옆에서 이거 좋다는데 저거 좋다는데 그러면은 무조건 따라가서 넣고 보잖아. 그렇지. 근데 그게 아니라 지지 않는 게임을 할 수 있는 자기 통제력, 그것이 또 하나의 실행력이다라고 난 조금 해석을 했거든. 음, 그렇지. 그것도 어, 하나의 실행이지. 나를 통제하는 실행력이잖아. 음, 난 약간 그런 쪽으로 조금 해석을 했어.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선택도 선택인 거고, 좋은 때가 음,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도 선택인 거고, 음, 실행인 거고. 그래서 음, 네가 방금 전에 얘기했던 그런 마인드를 어느 정도 이동을 시키면서도 음, 지금 우리 부에 대한 나쁜 인식을 조금 이동시키면서 가질 수 있는 또 하나의 음. 생각의 어떤 방향이 아닌가. 맞아. 어, 동감해. 음. 음, 그래서 예를 들어 너랑 나랑도 뭔가 투자를 한다. 보통 내가 옛날에 투자할 때는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 왜냐면은 약간 도박처럼 그냥 나 혼자 생각에 갇혀서 아, 넣고 보자. 나는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넣고 보면은 일단 올라가. 근데 어, 거기서 매도를 못하고 계속 들고 있다가 그 욕심 때문에 떨어져. 결국 떨어지고 팔지 못하는 거지. 그래서 이런 자신의 판단에 대해서 건강하게 공유할 수 있는 제3자도 필요한 것 같아. 맞아. 내가 요번에 요 주식을 되게 좋게 봤는데 요 부분이 괜찮은 것 같아. 혹시 네 아, 생각은 어때?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 볼 수 있는 사람. 그렇지. 음, 그런 것도 중요한 것 같아. 맞아. 말이 좀 길었다. 음, 오케이. 그다음에 음, 지금 영토의 본능까지 나왔고, 음, 다음 세 번째 오류 중에 하나는 바로 쾌락 본능의 오류라고 음, 나오고 있어. 이건 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처럼 부자가 되려면 음, 그냥 지금 당장의 쾌락, 당장 쓰고 즐기고 하는 그런 쾌락의 본능을 약화시키고 극복하는 방법을 배워야 음,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난 음. 이거 만족지연 어, 그냥 드디어, 들더라. 어, 아직도 가야 네, 할 길에. 맞아. 네,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굉장히 이 사람이 얼마나 이렇게 약간 초반에는 음, 이렇게 짠돌이처럼 좀 어려운 생활을 했는지 절약을 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음, 또 나오더라고. 그러면서 약간 고통스러운 현실이 나중에 장밋빛 미래를 약속한다라는 내용으로 이렇게 쭉 나오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인간이 갖고 있는 어떤 쾌락을 추구하는 본능에 대해서 재테크를 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을 좀 억제하고 약화시켜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 맞아. 그리고 뭐 간단한 예로 빚이 있을 경우에 빚을 최대한 빨리 갚아버리는 게 중요하다. 그렇지. 그리고 아, 근데 카드는 여기서 음, 이렇게 게 어, 그러니까 이게 아, 얘도 젊었을 때 이렇게 젊었으니까 이렇게 아낄 수 있고 예를 어, 들면 차 타고 갈 거리를 걸어가고 음, 굳이 차를 사지 않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이렇게 살 수 있는데 또 차를 사게 되면 또 그만큼의 또 차가 생김으로써 또 발생할 수 있는 행복이 있거든. 음, 그러니까 이렇게 그 어떤 자신만의 또 그것도 기준을 세우고 적정선에서 이렇게 줄타기 하듯 가야지 된다는 생각이 또 한편으로는 들었어. 이게 너무 막 진짜, 팍팍하게 산다. 어, 젊다고 아직 뭐 이렇게 진짜 이 젊었을 때 고생해야 되고 아껴가지고 진짜 종잣돈을 마련해서 나중에 큰 부를 창출하기 위해서 지금 당장 엄청나게 아끼고 하는 것이 그래야만 꼭 부를 축적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인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나는 약간 좀 그, 네 말에 동감을 하거든. 음, 공감을 하는데 그 그렇게 하려면 조금 더 전략적이거나 조금 그러니까 계획이 분명해야 될 것 같아. 음, 그러니까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원하는 효용이 예를 들어 진짜 쉽게 차를 사서 뭐 여자친구와 데이트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재화는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차를 중고차를 사던 아니면 데이트 비용을 조금 줄이던 그러니까 어느 한 부분에서의 효용을 취했으면 어느 한 음, 부분에서의 불편을 감수를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음, 없는 것 같아요. 음, 왜냐면 우리가 그렇지, 뭐 한 달에 1억씩 버는 건 아니잖아.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그, 그런 가치 판단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할 필요가 있는 거지. 음, 근데 예를 들어 그냥 차를 안 사버리면 음, 차를 통해서 또 발생하는 비용들에 대한 걱정을 할 필요가 없는 거지. 음, 근데 나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원론적으로 그냥 개념적으로는 맞는 얘기를 했으나 현실적으로는 필요할 경우가 있으니 음, 실제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고민을 해볼 필요는 있는 것 같다. 음, 뭐를 하나를 선택을 했으면 하나를 포기할 각오 정도는 하고 선택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지, 맞아, 음, 맞아, 그냥 나는 지금까지 이제 벌써 서른 중반이 되면서 그런 걸 많이 못 해왔던 것 같아. 음, 그러니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를 따라왔기 때문에 내가 그 시기에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많이 놓치고 왔는데 음,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던 게 지금 중요한 게 많거든. 음, 이게 시간의 프레임에 따라서. 근데 그때 중요하지 않았던 거는 그 시간에 따라서 계속 누적을 시켜서 해오는 게 필요했던, 뭐 예를 들어 종잣돈을 모은다던가, 뭐 음, 그런 것들이 조금 있었으면 더 좋지 않았겠느냐. 음, 뭐 이건 그냥 내 음, 생각. 음, 그렇지. 이게 음, 갑자기 드는 생각이 부를 모은다는 게 음,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일 안 하면서 불로소득을 얻고 그냥 나는 일 안 해도 돈을 벌고 그걸로 그냥 먹고 즐기는 나의 미래를 위해서 이렇게 부를 축적한다는 것은 음, 뭐랄까 이게 근본적으로 조금 잘못된 방향이 아닌가. 그러니까 인간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이 부를 바라보는 관점이 음, 내가 부를 축적한다. 내가 진짜 부자가 되겠다라고 하는 것. 그냥 내가 한번 그런 거 있잖아.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자격증을 딴다는 그런 하나의 성취감을 느끼는 하나의 방법 같이
부라는 것도 그런 관점에서 내가 평생 살면서 뭐 10억이라는 돈을 만들어 보겠다. 한 100억이라는 돈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 라고 하는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어떤 그런 어떤 성취를 위한 걸로 접근을 해야지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지금 방금 드는 거야. 왜냐면 이게 안 그러면 나중에 돈을 많이 벌어서 내가 뭐 편하게 살기 위해서 돈을 많이 벌게 되면 나중에 돈을 벌 때 사람이 타락해 버리거나 아니면 그때를 위해서 지금 내가 굉장히 많은 것을 희생하고 참고 당장 즐길 수 있는 행복을 나중으로 미루게 되면 지금도 불행해질 수 있고, 나중에 그 나이가 돼서 부를 축적했을 때, 돌아봤을 때, 그때가 굉장히, 음, 그때만 느낄 수 있는 행복을 못 느끼게 되는 거니까, 그때도 굉장히 좀 아쉽고 후회가 되고 허무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야. 이게 잘 전달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봐봐. 음, 대충 한 그러니까, 60%는 감이 왔어.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기본적으로 사람이 살아가면서 마인드가 내가 평생 내 돈으로 내가 스스로 일을 해서 번 돈으로 그렇게 내가 생활을 꾸려가고 살아가겠다라는 마인드로 가야지. 그러니까 음, 어, 근데 네 얘기를 듣다 보면 내가 약간 뭐 네 생각 정리될 때까지 내 얘기를 잠깐 해볼게. 충돌되는 게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충돌돼. 그러니까 내 내면에서 응, 내가 직장 생활을 하는 이유는 돈을 벌기 위해서인 거지. 그렇지, 내가 원하는 일이 직장에 있기 때문은 아니잖아. 현재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그렇지. 응. 어, 그 말은 그러니까 너무 이상적인 얘기라는 생각이 좀 든다는 거지. 음, 그러니까 우리가 5, 60살이 됐을 때 그때 자산을 어느 정도로 모으겠다라고 목표를 갖는 것은 그때는 우리의 경제적인 활동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음, 미리 축척을 해두는 거잖아. 그렇지. 어. 그게 이제 그냥 뭐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 그렇지. 근데 어 실제로 내가 재테크가 너무 재밌어서 너무 거기에 빠져서 하다 보니까 음, 잘해서 거기에 내가 어, 천재인 걸 발견했다. 어, 이건 이제 되게 그 워렌 버핏 같은 얘기인 거지. 음, 이게 두 개가 약간 괴리는 있는 것 같아. 음, 음, 그렇지. 그러니까, 맞아. 음. 조금 더 얘기를 하다 보면 정리가 될 것 같아. 오케이, 오케이. 아, 근데 좋은 접근인 것 같아. 문제 음. 인식에서 좀 좋은 접근인 것 같아. 그러니까 나도 그러고 싶은 거야. 이게 그냥 막 우리 아껴가지고 나중에 진짜 돈 많이 벌어가지고 지금 이 사람처럼 40살 되기 전에 아니 뭐 50 되기 전에 돈 50억 벌어가지고 일 안 하면서 놀고 먹으면서 생활 편하게 한번 살아보자 라고 하면은 이거는 재테크를 접근하는 방식이 조금은 나랑은 안 맞아. 진짜 그게 하나의 그게 행복한 인생일 수 있는데 진정한 행복이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사람이란 것은 일을 하면서 느낄 수 있는 행복도 있고 그리고 굉장히 여러 가지 그러니까 돈을 축적해서 그거를 쓰면서 느낄 수 있는 행복도 있고 음. 자신이 건강함으로써 느낄 수 있는 행복도 있고 그리고 또 일을 하면서 느낄 수 있는 행복도 있고 굉장히 여러 가지 행복이 있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가 이 부인데 이것이 마치 전부 다른 거를 다 무시하고 이것만이 전부인 양 접근하는 어떤 재테크의 태도에 대해서는 조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 근데 이게 내가 약간 반론을 제기하면 음, 이게 우리가 바로 전에 읽었던 그 원띵이랑도 연관이 되는 것 같아. 음, 그러니까 자본주의 사회에서 음, 행복도 취하고 경제적인 것도 취하고 다 취할 수는 없다. 음, 우리가 일단
취해야 되는 우선순위가 경제적인 것이면 그거에 음. 올인을 해서 경제적인 걸 먼저 취하고 그 다음에 행복을 취하는 게 맞는 것일 수도 있다. 왜냐면은 우리의 능력과 시간과 이런 것들 모든 제한이 되기 때문에. 그치. 그래서 내가 원하는 그 부의 목표 수준이 무엇인가? 음. 뭐 이 사람은 50억이다. 근데 영석이 너는 뭐 10억이다. 그러면은 플랜 자체가 완전 다를 수 있지. 그치, 맞아. 그게 좀 음. 중요한 것 같아. 그치. 그래서 내가 100억이 모으고 싶다. 그러면 지금처럼 살면 안 되는 거야. 예를 들면. 근데 영석이 너가 10억이 모으고 싶다. 그럼 내가 봤을 때는 너랑 너 와이프의 인컴이랑 이런 거 봤을 때는 네가 생각하는 게 맞을 수도 있어. 그치. 근데 우리가 5, 60살이 됐는데 누구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올인을 해서 한 30살, 40살을 완전 날려버리고 돈만 모으다가 그때 내가 100억대 부자가 된 거야. 근데 넌 10억에 그냥 평소에 소소한 걸 누리면서 60살에 만났어. 우린 친구로. 어. 근데 그때 네가 나를 보고 100억을 가진 나를 보고 상대적인 어떤 아쉬움이나 후회가 없을 수 있느냐. 음. 그것이 사실은 너의 목표의 중요한 그 어떤 기준이 되겠지. 맞아. 그렇네. 음. 음. 근데 그때도 네가 나는 뭐 상관없어. Why not? I don't care. 그러면 사실은 딱 지금대로 가도 난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봐. 음. 근데 예를 들어 그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애매한 한 50억 정도로 하고 싶은데 그래서 행복도 누리고 싶고 경제도 약간 자산도 좀 늘리고 싶다 이러면 더 방법론이 어려워지겠지. 음. 자기의 어떤 부에 대한 것도 그냥 막연하게 그냥 돈을 많이 벌겠다라고 접근하는 게 아니라, 어떤 자기만의 기준을 또 정하고, 음. 그거에 맞추기 위해서 여기 있는 내용을 활용하는 그런 태도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치. 그런 어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 책을 쓴 저자와 독자의 어떤 경제 자산 축적에 대한 부의 축적에 대한 가치관이 다르다면 음. 그게 왜 다른지 그리고 다른 것에 대한 이유를 확인하고 목표에 대한 설정도 달라져야겠지. 그러겠네. 음, 오케이, 알겠어. 네. 자, 4번 근시안적 본능의 오류. 이거는, 여기 적혀 있잖아. 어, 욜로 어, 하다가 골로 간다. 그치, 골로 가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은 단기간에 돈을 벌게 해주는 투자는 없다라고 음, 얘기를 하는 거야.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를 해야 되는 거고, 음. 그러니까 도박이 되지 않고 투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런 원시한적인 태도로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그리고 우리의 인간이라는 짐승 동물 자체가 음. 근시안적으로 좀 설계가 돼 있다. 음. 우리가 뭐 1000만 년 사는 게 아니고 또 예를 들어 800만 년 전에 오스트랄로피테쿠스였을 때는 뭐 10년 살다가 죽었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우리의 본능은 매우 근시안적일 수밖에 없다. 그 본능을 본인 스스로 잘 느끼고 해야 뭐 통제해야 된다 뭐 그런 것 같아. 그런 것 같아. 그래서 여기서 투자 방법에 대해서 아파트에 대해서 뭐 주식에 대해서 나오는데 결국 아파트는 이 사람은 재건축, 재개발에 그런 가능성이 있는 곳에다가 투자를 장기간 하는 것이 맞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주식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말했던 독점적인 기업, 독점력을 가진 기업, 시장 점유율이 1위라든지 아니면 유상증자가 없는 그러니까 벌어들인 이익으로 자금을 충당할 수 있어서 추가적인 유상증자를 하지 않는 그런 안정적인 기업. 그래서 그 기업들에 대해서 뭐 몇 가지 종목들을 나열을 해주긴 했는데 어쨌든 그런 종목들의 공통점은 그런 것이다. 그런 기업들에게 투자를 해서 장기적으로
가져가다 보면은 좋은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인가? 나는 이게 좀 인상적이더라. 그 87페이지에 음, 워렌 버핏은 이렇게 말했다. 사람들은 얼마나 근시안적인가. 그래서 내가 돈을 번다. 나는 주식을 매입하고 난 뒤 1년이나 2년 안에 주식시장이 문을 닫아도 그리 큰 문제가 없다. 내가 좋아하는 주식 보유기간은 영원이다. 음, 그리고 경제학자 케인즈는 이렇게 말했다. 인생은 짧다. 그래서 인간은 단기 투자를 선호한다. 그러나 어떠한 상황에서도 일단 투자를 한 주식은 장기 보유해야 한다. 여러 해가 걸리겠지만 확실한 이익이 나거나 아니면 확실히 실수였다는 판단이 서기 전에는 함부로 매도하면 안 된다. 나는 여기서 어떤 생각이 좀 들었냐면, 그러니까 투자를 행동으로 옮기는 시점, 그 시점 이후에 그거를 이제 백도를 하면 안 된다. 안 된다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 투자 액션을 하기 전까지 정말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 우리는 일단 해놓고 보는 게 난 좀 많았거든. 일단 놓고 보지. 뭐 수업료라고 생각하지. 그런 게 되게 일반적인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절대 또 이 이상은 안 떨어진다. 이때 하던가. 그냥 넣었는데 나는 10년 동안 이 돈 없어도 된다. 라는 확실한 생각이 있던가. 근데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넣어놓고 막 마이너스 쭉쭉 내려가면 빼고 싶어 하잖아. 그렇지. 근데 그런 어떤 본능적인 느낌들을 통제하지 못하면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너가 말한 대로 딱 맞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삼성전자 같은 거를 예를 들면 우리가 대학교 입학했을 때 2003년만 하더라도 가격이 지금은 비해 훨씬 낮은 가격이었잖아. 그러니까. 근데 지금 사람들이 얘기하기로는 그때 넣었으면 그때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지금 얼마나 부자가 됐을까라고 얘기하는데 두 가지. 그때 투자를 하려면 우선은 삼성전자라는 회사를 어느 정도로 큰 규모로 성장할 회사인가를 보는 그런 어떤 해안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그렇게 투자를 했을 때 지금까지 갖고 있을 수 있는 뭔가 장기적인 투자를 할 수 있는 인내력이 필요해. 맞아. 근데 그 두 가지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 없어.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 그렇지. 나라도 그때 투자해가지고 어느 정도 막 올랐을 때 팔고 싶은 욕구에 다 팔아버리거나, 아니면 그때도 100만 원만 그때 우리가 지금 200만 원까지 갖고 지금은 이제 분할해가지고 많이 떨어졌지만 막 100만 원만 해도 그때 고점이라고 막 얘기를 했던 시점인데 맞아. 그게 더 성장해서 200만 원대까지 2배가 더 성장을 본 누가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과거를 돌아보면 진짜 그때에 들어갔었을 때 우리가 지금의 엄청난 수익을 창출할 수 있었던 그런 종목들이 있잖아. 근데 실제로 그거를 그때 놓고 지금까지 가지고 있을 수 있을 거라고는 나는 장담 못 하겠어. 그렇지. 그래서 중요한 거는 지금인 것 같아. 앞으로 불안한 것은 계속 전체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불안은 계속 더 축적돼서 더 많아질 건데 통화량도 더 많아지고 결국은 그렇게 불안한 것은 점점 올라갈 텐데 우리에게도 지금 맥시멈이 아니라는 거지. 그렇지. 여기서 나중에 우리 10년, 20년 뒤에 더 엄청난 성장을 다들 해 있을 텐데 지금 우리가 그래서 좋은 종목에다가 정말 돈을 묻어놓고 그렇게 한번 테스트를 해봐도 괜찮다는 거지. 그러니까 예전에 뭐 삼성전자에다가 삼성전자 뭐 10,000원, 20,000원 할 때 그때 100만 원 묻어놨으면 지금 얼마 되냐 이렇게 하는 실제 그게 지금도 통할수있다는 거지. 그렇지. 근데 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때 넣어서 지금까지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사람이냐 내가 나는 아니라는 거지. 나 솔직히 나는 고백하는 거 나는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 이 책을 읽었으니까 한 종목 정도는 일부도 충분히 가치가 있지 않는가 생각되는 거야. 그러면 계속 억제하면서 한 종목이니까 뭐 한 종목이든 두 종목이든 나의 본능을 억제해 가면서 그렇게 해갔을 때 나중에 10년, 20년 뒤의 모습
아무것도 안 해놓으면은 결국 아무것도 되는 게 없는 거니까 한번 그렇게 난 생각이 들더라고. 오케이, 그럼 나중에 우리 그런 걸 한번 나중에 해보자고. 음, 하나씩 하나씩 딱 픽업해가지고, 어, 요거는 우리 종이 쪼가리가 돼도 먹지 종이 좋아야 말자. 돼도, 그렇지.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알았어. 그것도 재밌을 것 같아. 괜찮겠네. 오케이. 음, 좋은 아이디어다. 그리고 빚내서 하는 투자가 망하는 지름길이다. 이래서 빨리 가야겠는데, 이거? 시간이 10분 15분 남았네. 그러네. 우리가 말이 좀 길었나 보다. 빚내서 하는 돈은 빚낸 돈은 겁을 먹은 돈이다. 그치. 겁먹은 돈은 절대 이길 수 없다. 이런 말이 있어서 좀 기억에 남았고, 오케이, 패스. 다음에 다섯 번째는 손실 공포 본능의 오류가 나오는데, 음, 여기서는 몇 가지 좀 의미 있는 말들이 있어서 적어봤는데, 음, 가장 큰 위험은 아무 투자도 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손실이 날까봐 아무것도 투자하지 않는 것은 그것이 가장 위험. 그다음에 주식을 할 때 뭐 보통은 손절매를 하는 것을 10%로 잡는다. 이게 약간 이렇게 방법론적인 것이었고, 그다음에 빚을 내더라도 지금 내 집을 마련하는 게 유리하다. 이것은 우리나라는 결국은 성장 정책, 인플레이션 정책을 쓰기 때문에 결국에는 물가가 오르고 집값은 오르게 되어 있기 때문에 빚을 내더라도 내 집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신에 집값이 더 이 빨리 빚, 오른다. 어? 집값의 인플레이션이 더 크다. 그렇지. 어. 나는 이거 완전히 공감을 하거든. 그러니까 떨어질 수도 있고 하지만 우리나라가 결국 성장을 해 간다면, 인플레이션이 안 되고 인플레이션으로 성장을 간다면 이 집에 투자하는 것은 훨씬 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유리하다라고 생각이. 그리고 그 뉴스 봤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일본에는 그 도쿄나 이런 중심 도시 말고는 집이 남아 돌아가지고 맞죠. 공짜로 그 국가에서 수리를 해서 나눠준대. 근데 이제 내가 하고 싶은 말은 그래서 집을 사지 말아야 된다는 게 아니라 그래도 일본은 중심 도시는 또 집값이 오르거든. 이게 양극화가 더 심해지는 거지. 그렇지. 양극화가 더 심해지는. 이제 그거를 사실은 계속 좀 염두에 둘 필요는 있는 것 같아. 너는 그래서 나는 일단 그 도시에 집을 살 돈이 없어.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 이게 집을 살 때 빚을 어느 정도 대출을 끼고 하잖아. 그래도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대신에 대출 이자액이 자신의 월급의 30%인가? 하여튼 얼마 이하로 얘기를 하는. 혹시 더 얘기할 거 있나? 손실 공포에 없고. 다음은 여섯 번째, 과시 본능의 오류. 그래서,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나 다, 남들보다 더, 아니, 남들 이상만큼은, 이렇게, 살고 싶은 그런 과시욕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런 걸로 인해서, 지금 당장, 내가 지금 모아야 되는 어떤 돈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놓칠 수 있다. 그래서, 내가 진짜 원하는 것과 필요한 것을 구분해가지고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과시본능의 오류. 우리나라는 이게 좀 심한 것 같아. 맞아. 우리 다음 책과도 좀 연관이 되는 것 같고. 맞아. 근데 이게 그 유럽 선진국들은 이게 좀 별로 안 심하거든. 쉽게 말해서 프랑스만 해도 걔네들은 중형차 대형차 안 탄단 말이야. 진짜 10년 20년 된 차 그냥 고쳐가지고 막 땜빵 해가지고 쓰지. 맞아. 우리나라가 좀 그런 부분이 있긴 한 것 같은데. 나도 분명히 그런 부분이 있었고. 근데 좀 많이 좀 줄여 나갈 필요는 있는 것 같아. 진짜 나도 지금 최근에 1년의 과정을 겪으면서 어떤 그런 남과 비교하고 기준 자체를 밖에다 두게 되니까 맞아. 끝도 없더라고. 아, 근데 어느 순간 잠시라도
뭐 너를 통해서 그런 걸 느끼기도 했고, 잠시라도 주변에서 그런 걸 깨우쳐주고, 잠시라도 마음속에 그런 부분을 좀 정리하고 다시 나한테 집중을 하게 되니까 순간 그 전보다 행복해지는 걸 느꼈거든. 마음이 마음의 안정되고 평안이 좀 찾아왔어. 평안이 딱 오는 거를 순간 느꼈거든. 이게 왔다 갔다 하는데 일단 그런 부분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밖에 눈을 돌리지 말고 자신의 안쪽에 눈을 돌려서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좀 더 행복한 인생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경험을 했었거든. 근데 그 거기서도 약간 너무 애매한 게, 그러니까 좀 헷갈려 사람이. 그러니까 내가 이 그 이너 모티베이션인가 아니면은 그 아우터 모티베이션인가를 구분하는 게 되게 헷갈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걸 왜 잘하고자 하는가, 뭐 예를 들어 직장에서 그것을 생각을 해보면 내가 저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인지 아니면 인정받아서 행복한 건지 아니면 내가 그걸 잘하고 싶어서인지 그게 짬뽕이란 말이야. 그래서 그것도 되게 그렇지. 헷갈리는, 그냥 단순하게 내면에 집중하는 게 어떤 평안함을 준다라고 얘기하는 건 되게 조금 어 뭐라고 해야 되지? 헷갈리는 얘기가 될 수도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어, 현실에 적용할 때 음, 조금 맞지 않는 부분이, 그러니까 현실에 적용하기에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는. 어려워. 음, 되게 어려워. 되게 어려운 것 같고. 아, 그래서 여기서 약간, 근데 그러니까 어, 이게 음, 남에게 인정받고 싶고 음. 남과 비교해서 좀 더 잘나고 싶은 게 약간 본능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지. 그러니까 그게 우리나라가 유독 그 심화된 그 집단 사회이기 때문에 음, 음, 그 집단에서의 평판, 그 음, 집단에서의 위치에 대해서 너무 많이 신경을 쓰잖아. 그렇지, 또 강요를 받고. 그렇지, 근데 그게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어떤 만족감이 우리 뇌에 차지하는 게 되게 큰 상태가 되어 있는 것 같아. 맞아. 근데 그 책에서 얘기하는 거는 합리적 개인주의를 얘기하는데, 합리적 개인주의를 우리가 표방하기에는 또 그 이데올로기라고 해야 되나? 그 사회적인 힘이 너무 세잖아. 조직적인 그래. 힘이. 아, 음. 그래서 나도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남한테 인정받고 잘 살려고 하는 것은 그렇지 않으면 내가 굉장히 불행해질 것 같고 어, 사회에 낙오자가 되고 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돼버릴 것 같은 불안감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불안감 때문인데 그 불안이 현실이잖아. 현실이지. 그게 예를 들어 내가 뭐 음, 합리적 개인주의를 표방해서 음, 조직에서 생활을 하는데 나는 두세 명만 친해도 되고, 그게 아니야. 그 어떤 맞춰야 되는 선이 되게 있잖아. 그러기 위해서 내가 얼마 전에 본 동영상 중에 뭐가 있냐면 그 에피크로스 학파가 수천 년에 걸쳐서 행복에 대해서 연구한 게 있대. 음, 근데 거기에서 필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자급자족할 수 있는 방식, 음, 그리고 친구, 음, 그리고 나만이 사유할 수 있는 공간, 음, 요 세 가지를 꼽았더라고. 음. 그러니까 내가 직장에서 언제 잘려도 먹고 살 수 있다. 뭐 예를 들어. 있어. 어, 그러면 사실 상관없는 거야. 집단주의의 폭행에 맞설 수 있는 거야. 그치. 그리고 내가 자급자족하면서 함께 재밌게 놀 수 있는 진짜 진솔한 친구가 있어. 그러면 또 오케이. 상관없는 거야. 그리고 진실한 친구가 있고 먹을 수 있는 게 있고 나 혼자 고민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 어, 그러면 또 상관이 없는, 그 세 개를 딱 꼽더라고. 아,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가 사회적 지위나 부의 어떤 상태를 그 타인과 비교하는 그런 어떤 그 트랩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그 세 개만으로도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 정말 행복할 것 같아. 어, 너 말대로 진짜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음, 남과 비교하고 경쟁하기 싫어도 어쩔 수 없이 해야 되잖아. 왜냐면 내가 당장 무조건, 먹고 살 거가 생존과 달린 문제니까. 어, 여기서 낙오되면 잘리게 되고 돈 못 벌게 되고 심하게 말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경제적인 상황이 되니까. 특히 맞아, 맞아. 자본주의 사회. 내가 가서 뭐 하다못해 사과도 뭐 밖에서 아무거나 뭐 딸 수 없는 상황인데 지금. 그러니까. 아,
다 사야 되는 건데 맞아, 그 맞아. 돈이 있어요. 그게 그러니까 경쟁할 수밖에 없고 비교해서 걔보다 내가 더 나아야 되고 그게 참으로 안타깝고 힘든 현실인 것 같아. 혹시라도 내가 이제 조만간에 뭐 결혼을 하게 되고 그 내 와이프나 그 너나 너 와이프나 이렇게 다 약간 그 생각이 비슷하게 된다면 음, 너랑 나랑 저기 어디 경기도에 땅을 음. 하나 좀 사는 건 어때? 어? 진짜 여기에다가 어. 아니 뭐 공동 투자의 개념이 아니라 옆에다가 네 어, 땅 하나 내 땅 하나 이렇게 사는 거야. 그렇지. 어, 어. 어. 물물교환 하자. 너는 벼를 심고 나는 그러니까 뭐를 그러니까 어. 어, 네, 될 것 같아. 아, 음. 그렇게 해서 한 두세 명만 이렇게 사회가 어.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구조라고 얘기를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 그치, 그 그치. 속에서 나는 그렇지 않고 어떤 개인주의 아니면 합리적 개인주의의 삶을 쓸때 도태되어가는 도태될 수밖에 없는 사회 구조. 그러니까 도태시켜버리는 거지. 그 조직적인 힘으로. 도태시켜버려. 어. 어,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그걸 뛰어넘을 만한 전문성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 그렇지. 음. 근데 지금 그걸 당장 축적하기에는 이미 우리가 걸어온 삶이 너무 그냥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그러니까 전문직으로 맞아. 살아온 건 아니기 때문에. 맞아. 음, 진짜 너랑 나랑 진짜 전문직을 선택해서 전문직으로 만났다라고 하면 또 다른 완전 얘기가 다를 수도 있지. 얘기가 완전 다를 것 같아. 음. 한 마흔 중반에는 우리가 어디에 전문가가 좀 될 수 있으면 좋겠다. 진짜. 음. 아, 오케이, 넘어갑시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도사 환상의 오류인데 음, 그냥 간단하게 얘기를 할게. 여기는 이제 음, 당신의 돈을 노리는 다섯 가지 적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어, 그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부자를 만들어주겠다고 하는 사람들, 음, 신문 방송의 그런 애널리스트들, 음, 보도들, 작전 세력들 그런 어떤 것에 빠지지 마라. 음, 세상에 그런 건 없다. 음. 음, 오케이. 그다음에 마녀 환상의 오류. 마녀한상을 요르는 우리가 말한 대로 돈을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 우리가 돈을 못 버는 이유가 예를 들면 어떤 돈을 잘 버는 집단이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어떤 투자 세력 음, 그런 세력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음, 그런 사람에게 화살을 돌리려고 하는 그런 환상에서 벗어나라. 음. 맞아, 맞아. 그러니까 그 남 탓하게 되는 거지. 남 탓. 그렇지. 어, 남편은 내가 지금 가난한 이유를 음. 남 탓하겠다. 그렇지. 이게 내가 지금 인류가 내가 서울에 집을 못 산 이유가 그런 어떤 작전 세력이라든지 다주택자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지. 집값이 다 그들 때문이고 그들 때문에 내가 지금 집을 못 샀고 그래서 부자가 될 기회를 잃었다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지. 음. 우리 그러니까 인류가 살아오면서 그렇게 내가 프로그래밍이 좀 돼 있다. 예를 들어 뭐 음, 그 정치에서도 마찬가지. 어떤 이슈가 음, 생기면 누군가를 타겟으로 해서 그 사람을 죽여버리고 맞아. 그다음 혹은 뭐 옛날에 뭐 영국이었나 어디 마녀 사냥 얘기도 나오고 음, 그리고 뭐 하여튼 어쨌든 그 어떤 현상에 대한 원인을 본인이 아닌 어떤 사회적인 타겟을 잡아서 그렇지. 그곳으로 배출해버리는 그렇지. 아주 좋지 않은 방식. 음, 그렇지. 이런 것들을 경계해라. 그렇지. 음, 갑자기 왜 이렇게 화면이 엄청 흔들리지? 이렇게 진행해주세요. 음. 162쪽 잠깐 볼래? 162쪽에 너가 아까 이 팔레트의 법칙 음, 밑에서 네 번째 줄. 162쪽 밑에서 네 번째 줄. 음,
80대 20 법칙을 알고 상위 소수의 기업, 상위 부동산에 투자해야 된다. 재테크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 법칙을 따르는 것이 노력이나 타고난 재능보다 더욱 중요하다. 그러니까, 그 20%를 빨리 찾아야 해요. 근데 이게 책을 계속 읽다 보면 진짜 서로 연관되는 게 진짜 많아. 그치? 맞아. 오케이. 그다음에 마지막 9번째 오류는 인식 체계의 오류라고 나옵니다. 인간의 인식 능력은 매우 제한적이고 불완전하다. 그래서 타고난 이 불완전한 인식 때문에 우리는 종종 행운만 바라보게 되고 최악의 사태를 대비하지 못하고 과도한 확신으로 올인 투자를 하며 미래를 알 수 있다고 착각하여 투자에서 헛방다리를 짚게 된다. 라고 우리 인식 체계의 오류에 대해서 나오고 있어. 보면은 난 여기 이거 좀 인상 깊었어. 하수는 예측하려 하지만 고수는 대응하려 한다. 하수는 뭐라고? 168쪽에 보면 하수는 예측하려 하지만 고수는 대응하려 한다. 그치. 그래서 전설적인 펀드 매니저 피터 린치가 한 말이 있는데, 나는 차트로 내일의 주가를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또 거시경제나 산업 전망을 보고 투자하지 않습니다. 나는 내일 주가가 오를지 내릴지 예측하지 않습니다. 미래는 절대 예측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꺼림직하더라도 받아들입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미래를 정말 예측할 수 있다. 앞으로 이 종목이 어떻게 될 건지 예상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거는 정말 우리 착각인 것 같아요. 미래는 정말 아무것도 모릅니다. 이게 확률적으로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해서 그래 확률적으로는 맞지라고 보통 고개를 끄덕이지만 그래도 네. 결론적으로 보면 우리는 미래를 알 수 없는 거지. 알 수 없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어떤 추세나 그런 방향성이나 확률 이런 거보다는 그것 자체가 가진 가치, 그렇지. 맞아. 그것을 보는 눈이 필요하다. 상가는 그렇지. 상가, 혹은 그렇지. 주식이면 주식, 혹은 뭐 사업이면 사업, 모든 그것 자체가 가진 가치,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가치를 알면 그런 해안이 있어야, 그런 지혜가 있어야 되잖아. 그렇지. 그런 지혜를 어디서 얻을 수 있느냐? 책에서밖에 못. 결국 사람과 사람인데, 근데 그 사람을 만나는 거고, 다양한 분야의 사람을 만나는 거, 얘기를 듣고 취하는 건 한계가 있고, 시간적으로 제약이 있으니, 진짜 가장 효과적인 게 독서가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 독서랑 어쨌든 나는 이제 예를 들어 내가 원하는 분야, 뭐 예를 들어 주식이다, 뭐 채권이다, 뭐 부동산이다 그러면 직접 눈으로 봐야 돼. 부지런히 봐야 되고, 그것이 그치. 축적되면서 이제 본인의 내 생각이 맞네? 라는 걸 검증해가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 그렇지. 책도 물론 효율적인 방법이고, 진짜 그런 것도 직접 봐야지. 직접 보고 직접 느끼고. 이 가난을 극복하는 10계명 한번 나도 지금 거기 보고 있어. 네가 쭉 한 5개 읽어줄래? 첫 번째, 가난을 극복하는 10계명이라고 해서 첫 번째, 남들이 영화나 TV 보며 즐거워할 때 지루한 재테크 책을 읽고 저축 계획표를 작성해라. 두 번째, 남들이 명품 옷과 중대형 차로 뽐낼 때 시장 패션으로 센스를 높이고 소형차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라. 세 번째, 남들이 친구들에게 호기롭게 한턱 내며 기분 낼 때 눈 딱 감고 자린고비라는 비난을 감내하라. 네 번째, 남들이 휴일에 야외로 놀러 다닐 때 흙먼지 날리는 공사 현장이나 부동산 업소를 답사하라. 다섯 번째,
남들이 돈 많이 드는 골프 스키로 시간을 보낼 때 돈 안 들고 전신 운동도 되는 등산 조깅을 즐겨라. 여섯 번째, 남들이 맛집 찾아다니며 돈을 낭비할 때 외식에 나의 생각지도 말고 집에서 음식을 해 먹어라. 일곱 번째, 남들이 최신형 휴대폰을 자랑할 때 구식 휴대폰을 자랑스럽게 들고 다녀. 여덟 번째, 남들이 세계 곳곳을 돌아다닐 때 돈 안 쓰는 국내 여행으로 휴식이 있는 여행을 즐겨라. 아홉 번째, 남들이 대충대충 통 크게 살 때 10원 하나까지 꼼꼼히 가계부를 기록하라. 열 번째, 남들이 전세 살면서도 좋은 옷에 좋은 음식, 좋은 차 탈 때 내 집을 사고 융자를 갚아나가라. 좀 극단적이긴 해. 그렇지. 어,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초반에 얘기한 것들은 자기의 어쨌든 기준이, 부에 대한 것도 기준이 있고 목표가 있어야 돼. 맞아. 내가 언제까지는 첫 번째 이 단계까지 가겠다라고 했을 음, 때, 거기에서 이제 요걸 참고해서, 우리는 다섯 번째 요거는 등산과 조깅을 등산과 즐겨라. 조깅으로. 어, 근데 실제로 나는 요 책 읽고 그 신용카드를 다 안 쓰기로 했어. 그래서 나도 그니까. 너도? 음, 다 돈 미리 갚아버렸고, 음, 지금 체크카드로 다 바꾸고, 나도, 신용카드를 쓰게 되더라도 그 몇 가지 기준들을 정해놨어. 어, 어, 어. 그런 것들. 근데 이런 건 어때? 여기 어, 한 통 내고, 막, 우리 흔히들 말해서 뭐, 소위 그치. 말하는 커피값도 그렇고, 가서 그냥 한 사람이 내고, 음. 그래서 참, 나는 그런, 요거는, 그런 건, 나는 그 두 명 정도는 한 통 낼 수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친구끼리. 어, 어, 예, 친구끼리 두 명 정도는 뭐 나는 한 통 낼 수 있는 것 같아. 근데 세 명 어, 이상은 좀 엠빵이 어, 맞지 않는가. 이게 내 기준이야. 넌 아, 어떻게 생각하냐? 나도 항상 한턱을 낼 때 약간 기분으로 내는 부분이 있고, 어, 근데 이성적으로는 나는 뭐,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이렇게 나눠내고 싶은 마음이, 이렇게 계속 있지. 이렇게. 어, 음, 근데 이제, 후배랑 먹을 때나, 뭐, 그럴 때는, 그래도, 순간적으로는 그런 거 신경 쓰지 않고, 음, 보통 내는 경우가 많아. 그게 사회적 지위와 체면을 음, 참, 의식하는 그 본능 아, 때문이야. 그런 것도 결국은 남의 눈치, 어떤 그런 것 때문이 아닌가 싶거든. 그렇게 내가 함으로써 내가 얻게 되는 나의 이미지를 위해서 내가 내는 것. 근데 반대로는 나도 내가 선배한테 근데 얻어먹은 게 많기 때문에 음, 뭐 얻어먹은 거 사준다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 음, 음, 어쨌든 쉽지 않다. 이건 뭐 지금 당장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다. 음, 그래서 요 뒤에 요 본능을 깨우는 솔루션을 몇 가지 제안을 했어. 음, 근데 이걸 다 내가 소개하기에는 시간도 부족하고 나는 오케이. 다 와닿지는 않았어. 몇 가지 어, 와닿은 거 중에 내가 좀 와닿았던 거는 어찌됐든 간에 몇 가지가 있는데, 그러니까 유혹을 회피하라. 음, 이 말은 무슨 말이라면 유혹을 맞서서 이기려고 하지 마라. 음, 그냥 유혹이 없는 상황을 만들고 유혹으로부터 음, 도망쳐라. 음, 뭐, 뭐 쉽게 얘기해서 뭐 신용카드를 안 쓰는 것도 맞는 거고, 음, 혹은 막 사고 싶은 거를 안 찾아보는 것. 음,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신경 조건화하기 이래서 자기의 힘들었던 시절을 연관시켜라. 뭐 이런 그래, 맞아. 얘기가 있었고, 음, 그 다음에 가계부를 써라든지 작은 성공을 체험하라. 작은 성공을 체험하라는 건 이건 모든 어떤 자기계발서에 나오는 얘기인 것 같은데, 음, 음, 그 어쨌든 작은 성공을 반복하는 게 중요한 것 같긴 해. 음, 그래서 그 자기가 세웠던 목표나 기준을 지켜나가는 습관, 음, 이끄는 음, 습관을 기르는 것이 중요한 것 같고, 음,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인상 깊었던 건 신에게 기도하기라고 적혀 있던데, 음, 이게 음, 사람의 어떤 믿음과 바램의 힘,
그렇지.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 이제부터 신용카드 안 쓰고 앞으로 현금만 쓰면서 내가 목표했던 금액을 잘 달성할 수 있게끔 하는 방식 중에 하나가 그것에 대해서 간절히 바라고 그것에 그렇지. 대해서 실제로 기도해보고 뭐 그런 것들 음, 혹은 뭐 큰 부자가 될 수 있게끔 기도하는 걸 수도 있겠지만 뭐 이런 것들이 다 쭉 일련의 어떤 의식 속에 연관이 되면서 그렇게 좋은 결과로 나타날 수 있는 것 같아. 맞아. 음, 그 정도로 나는 약간 간단하게. 음. 나도 너랑 동일하게, 음, 그러니까 자신이 부자가 진짜 되고 싶으면 음, 부자가 되는 것을 생생하게 꿈꿔라. 음, 라고 하는 거, 아까 너가 얘기했던 것처럼 음, 인간의 뇌라는 것은 현실과 환상을 구분하지 못하니까 음, 그게 이제 굳이 재테크에만 속하는 건 아니고 음, 자신이 목표로 하고 원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이 정말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하고 생생하게 꿈꾸는 게 중요하고 그런 것이 많은 책들에 나오는데 실제로 진짜로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맞아. 그것을 정말 느껴보고 성공한 체험담이 적은 것이 아닌가 때문에 맞아, 그렇게 맞아. 생각이 들고 마지막에는 이제 4차 산업하고 막 이런 게 부동산에 대해서 이 사람은 정말 너무 확신하게 2020년부터는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 왜냐하면 공급보다 수요가 더 많기 때문에 어. 오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마지막에 아니 강력하게 근데 그 얘기하면서 사람 말이 약간 좀 그 모순되는 게 좀 있어. 어떤 거 야 이미 부동산 가격이 지금 3, 4년 올랐잖아. 그러면 그때부터 조정이라고 앞에 적혀 있잖아. 근데 그렇지 맞아 이제부터 또 3-4년 오른다고. 조정이라고 얘기하고 어. 있지. 약간은 조금 이상해. 어, 음. 그래서 나는 이제 뭐 결론적으로 아까 얘기했던 그런 내용 플러스해서 실질적인 이제 어떤 재테크의 방법으로서 결국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뭐 재테크 해봤자 예금 적금, 뭐 음. 펀드, 주식, 부동산, 그다음에 뭐 환율, 뭐 환차, 뭐 이런 거 딱 그런 거 뭐 아니면은 그런 뭐 원유나 이런 것들인데 그래서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 이제 주식이니까 실질적으로 어떤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 한번 보고서 내가 투자할 만한 기업들을 한번 보고서 이렇게 한번 해봐야겠다는 생각을 음. 기업으로는 해봤거든. 나는 이제 이 책북 읽고 느낀 걸 이제 조금 요약하자면, 어, 나는 전에 읽었던 원띵이랑 조금 연관성이 있어. 그래서 음, 내가 부에 대한 목표 자체가 되게 내 내면적으로도 모순돼 있었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 이 말은 쉽게 얘기하면 나는 그냥 적절한 부가 있으면 되고, 늙어서도, 나이 들어서도 그냥 적절한 부가 있으면 되고 지금 정도의 인컴이고 어느 정도 그냥 목표를 세워서 가면 그건 달성할 수 있을 거라고 그냥 막연하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 그러면서도 내가 해오는 행동들을 보면 그러니까 세어나가는 지출들이 너무 많았던 것 같긴 해. 음, 나는 내 머릿속으로는 이건 다 필요해서 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게 아니라 음, 그러니까 필요한 것과 원하는 것을 내가 구분하지 못했던 것 같아. 그렇지. 그래서 원하는 것들을 되게 많이 취해왔던 삶을 살았다면, 조금 더 스트릭트하게 혹은 선별적으로 내 경제 지출을 좀 관리할 수는 있을 것 같아. 음, 내가 생각하는 부의 최종 타겟이 뭔지도 조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맞아. 그게, 우리가, 머리와 가슴이 약간 다른 것 같아. 어, 맞아. 그래서 그거를 좀 일치시키는 게 좀 필요할 것 같고. 앞으로 뭐 우리도 이제 이런 경제 분야의 재테크도 읽어 나갈 텐데 음, 말한 대로 우리가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어떤 뭐 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서는 구체적인 어떤 목표와 계획을 갖고 가는데 음, 이 부라는 것 같은 경우는 음, 목표를 갖고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차근차근 이렇게 모아나가고 쌓아가는 그 목표를 달성해가는 것은 많이 약했지 않았나 나 스스로 맞아, 생각을 맞아. 들었고 너 말대로 나도 이제 언제 어느 정도 수준 음, 그걸 위해서 지금 어떻게 이런 것들을 조금
계획을 세워서 목표를 세우고 생생하게 꿈꿔봐야겠다라고 생각 많이 하게 됐어.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지만 음, 그게 뭐 그렇게 생각한다고 또 많아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너 말대로 어, 진짜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이제 투자를 해야 되는데 실행력. 음, 음, 그렇게 하는 실행력. 조금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몰라 말로 설명이 조금 애매한데 지금 우리 인컴에서 아웃컴 그러니까 우리의 지출 상태를 조금 재점검해 볼 수 있는 음, 어떤 자극이 됐던 것 같아. 난 음, 자극이 좀 됐고 나도. 조금 더 신중하고 신중하지만 도전적인 투자 행동 음, 두 가지 마인드를 좀 갖게 해준 것 같아. 음, 그냥 그런 생각. 음. 나는 어떻게든 뭐가 목표가 세워지고 어떻게 투자할지 생각이 들면 한번 공유 한번 할게. 오케이 오케이 지속적으로 한번 업데이트를 그럼 음, 해봅시다. 음. 오케이. 그리고 다음번에 이제 약간 이거는 전반적인 어떤 부를 축적하기 위한 마인드, 그다음에 어떤 그런 큰 틀에서 얘기를 했다면 좀 더 구체적인 것도 한번 읽어보고 싶다는 그래 그래 생각이 그래. 들었어. 다음번에 그 이런 거지 그 분야별로 네가 얘기했던 분야별로 뭐 부동산이면 음, 부동산, 주식이면 주식이 좋지. 그것의 투자 방법론에 대한 양서를 한번 찾아보자고. 어, 맞아, 음. 그것도 쌓이다 보면은 또 좋은 그게 될 것 같아. 맞아. 오케이. 이렇게 하다 보면은 시간이 없어. 그렇지? 너무 읽어야 될 게 많고 쌓아야 될 것도 많아. 사실 52표, 52건이 쉽지 시간이 않아, 없어. 쉽지 않아. 아 근데 우리가 약간 이게 우연일지 몰라도 지금 약간 개념적인 책들을 우리가 좀 훑어가고 있잖아. 어, 이게 이제 좀 쌓이다 보면 그 다음엔 어, 조금 구체적인 책들을 보게 될 것 같아. 왜냐면 음, 우리 갈증이 그쪽으로 딱 갈 것 같아. 그렇지. 어, 신기하네. 그래서 약간 탑사트식. 맞아. 어, 그러니까 이 기초를 다지는 작업이 지금 되게 중요한 것 같긴 해. 오케이. 어쨌든 이렇게 디스코드로 해보니까 나름 뭐 나쁘지 않네. 괜찮네. 음, 그러니까, 또, 이렇게 진짜 만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어, 훨씬 그때 우리 스카이프 했을 때보다는, 어, 이게 약간 주고받고 하는 것이 훨씬 어. 더 원활해. 퀄리티가 괜찮아. 어, 어, 나라 좀, 기본은 페이스 투 페이스로 하지만 직접 만나서 어, 어, 그게 아니면은 일단은 이렇게 대안으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어. 다음 책 소개해주고 빨리 끝내자 그러면. 음, 다음 책 소개는 이 개인주의자 선언, 음, 개인주의자 선언이라는 책이고, 음, 어, 어쨌든 서점에서 직접 내가 여러 가지 책들을 보면서 음, 가장 마음에 들고 뭔가 올해를 또 시작하는 입장에서 괜찮다. 이게 그냥 막연하게 괜찮을 것 같다. 초반에 서문을 읽었을 때 같이 생각해보고 그리고 서로 영도 너와 약간 비슷한 어떤 어, 뭔가 감정을 공유할 수 있는 책이라고 해야 될까? 라고 생각이 음. 해서 선정하게 됐으니까 한번 다음 주에 얘기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하나, 네. 둘, 셋.